여러분, H모빌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18일 3시 38분. 여러분들 휴일을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일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세요. 지금 스타렉스 프레임이 다 부식돼 가지고 작업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휴일이라 어젯밤에 작업장을 많이 차를 빼내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깨끗한 축으로 들어가요. 보도록 하세요. 자, 프레임 보이죠? 이렇게 얘 이제 조수석 뒤에요. 이렇게 썩어가지고 쫙 앞에까지 썩어서 뻥 뚫린 거 그게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쪽도 그래서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썩은 데가 많은가. 그리고 용접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눈이 새빨개지고 그냥 얼굴이 끄슬르고 아주 따끔따끔하고 며칠간 고생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래서 이걸 하기가 싫고 또 무섭고 망설여지기도 해요. 춥고 배고프고 막 그냥 10억을 보증 서서 무엇이든지 안 하면 안 돼. 하루에 170만원씩 순수익을 내지 않으면 망하고 막 집달관들이 이런 리프트에다가 딱지를 붙여놨던 그런 시절에는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걸 계속해서 10억 원을 갚을 때까지 일을 했죠. 어떻게 일했냐면 보세요. 차 안에 내 서류가 이쪽에 있구나. 늘 싣고 차에 다니면서 오래된 것인데 버리지 않고 늘 싣고 다니면서 그걸 답답할 때 봐요. 이게 내가 진짜 막 죽어라고 그냥 아주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할 때 매일매일 장부를 쓰던 거예요. 이런 장부를 쓰고 살았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저기 사무실로. 여기도 의자에도 뭐 물건이. 자, 이렇게 보면 노력 성공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어디 공구상 뭐 장안동 쪽에 이런 뭐 이제 거래처들 이렇게 동대문구 장안동이잖아요. 거기다 전화하면 뭐 갖다주고 뭐 이렇게 하던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순이익 1일 목표 180만 왜 카메라가 180만원 170만원 또 매일 일일 목표는 무조건 170만원이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을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려면 날짜 수도 채워야 되잖아요. 일일 순수익 무조건 180만원이다. 아마 이걸 강조하면서 맨날 세뇌를 내 머릿속에 다짐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도 이렇게 이 장부를 보면 계속 일하던 게 나와요. 계속 나오고 계속 일한 게 이때 180만원씩 매일 그 중에서 뭐 한 120만원 정도를 갚지 않으면 망하니까 이거를 쓰면서 순수익은 170만원 만들어야 되고 한 달 31일 매달 쉬지 않고 근무를 해야 된다 하고 목표를 달성하자 하고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한 달 31일을 꼬박 채워 일하자. 그리고 일을 못하는 날은 막 너무너무 괴롭고, 또 어디 또 이렇게 애경사 가느라고 못할 때는 정말 막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했죠. 그리고 어떤 손님들한테도 정비를 하면 뭐 170만 원을 영서, 뭐 어떤 차 한 대는 170만 원 받고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비한 거. 그런데 목표를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목표를 갖고 31일 근무하고 170만 원을 꼭 벌겠다고 하니까 보통 어떨 때는 뭐 300 벌릴 때도 있었어요. 300, 200 뭐 계속 이렇게 벌릴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가지고 하면 쉽게 그 벌릴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가졌을 때 그 날짜만큼 내가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이런 곳에 이제 져서 이제 이렇게 쭉 빌딩을 이제 제가 여기에서 뭐 임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뭘 이제 구상도 해야 되잖아요. 미술관도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다 보면 그림 하나가 1층이에요. 여기가 1층, 또 올라오면 여기는 2층이 되겠죠. 그 그림 위에는 바로 3층, 또 위에는 4층, 5층, 맨 위에 이 부분은 6층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작품실도 만들고 내 그 미술관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물을 갖고 있을 때 그 간단한 그 세무 상식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 임대 사업을 하려면 남과도 해야 되지만 자식과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 세를 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계약서 없이 내 자식을 뭐 여기서 하고 싶은 거 하라 하고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깊이 자세히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건물을 자식한테 계약서를 안 쓰고 양도양수를 해주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죠. 증여세를 내야 되다 보면. 그럼 증여세를 안 내려면 계약을 해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야 되겠죠. 정상적인 세금을 내려면 자식과 현재 부동산 시세가 뭐 여기가 보증금 뭐 2천에 월 250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할 때 그 가격에 적합하게 계약서를 써서 거기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그 세무서에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한테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죠. 그러면 그 계약한 그 날부터 그 누구 가족한테라도 뭐 자녀들한테도 1원이라도 받지 않았어도 이제 그때부터 세금은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줘서 세를 안 받으니까 부모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식은 또 편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또 뭐라고 할까, 그 청년 사업 자금이라든지 또 그 나라에서 그 어떤 그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빌려주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고 또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그동안 그 밀리지 않은 최근 내 3개월간 그 가계세에 입금하지 않은 것을 통장 사본을 찍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은 통장으로 내 통장에 입금했다는 그 증거를 남기고 다시 찾아서 자식한테 주면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1원도 돈을 넣지 않고 계약서를 써주고 하면 성립이 안 돼요. 그게 세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되게 쉬운 상식적인 일이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그걸 몰라서 서로 막 싸우고 말다툼하고 막 의기가 안 맞아서 서로 분열이 되고 막 이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 그런 거를 설명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기본 세법이 이렇구나. 근데 남한테 그냥 줬다, 그거는 법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자식인데 내가 월세를 안 받고 뭐 가령 10만원씩 월세를 주겠다 이렇게 써서 올리면 내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싸게 했다고 한다. 계약서대로 10만원을 받기로 했으면 시의 세무서에서는 10만원에 대한 세금만 받아야 되니까 되게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식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탈세 혐의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장 우리가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자식하고 그런 경우가 닥쳤다면 정상적인 걸 써주고 통장으로 뭐 월세를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기에다가 나중에 세금 자료라든지 이런 걸 증빙을 해야 될 때 난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세상 같아도 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우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라고 해도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맞춰서 계약서를 쓰고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게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도 안 받았는데 내가 받았다고 2천만 원을 써주게 되면은 그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천만 원을 받고 그 계약을 하면 자식한테 2천만 원이 너 어디서 났냐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거는 계약서기 때문에 계약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계약할 때는 일단 계약을 통장으로 받고 안 받았으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뭐 세금으로 그것까지 뭐 추징당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작은 거 하나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하면 세무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파이팅! H목이었습니다.